자, 페이지 수는 내 교재 467페이지. 자, 소득세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개념에서.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소득세는 자연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자연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 인격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국세로부터 다음과 같이 특징을 갖는다. 경상적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경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소득에 관해서만 과세한다.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내가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소득세는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갖다 다 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 우리 특징, 우리 부가세 특징이 1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득세 특징에 대해서는 국세, 당연히 국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잖아요. 그렇죠? 국세면서 부가가치세는 국세면서 간접세, 보통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뭡니까? 법인세와 소득세는 국세이며 보통세는 똑같은데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466페이지 보시면 조세 분류라고 나와 있어 제가 표에 여러분들 해놨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교재.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며 보통세는 다 똑같은데 국세도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도 우리가 밑에 보시면 지방세도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보통세가 뭐고 목적세가 뭐냐? 목적세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목적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국세, 간접세, 파란색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면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 여러분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같은 경우는요, 내가 교육세를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세에만 들어가는 거야.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목적세. 하지만 나머지 보통세는 뭡니까? 부가세를 걷던 소득세를 걷던 뭘 다 걷으면 모자른 쪽에다가 자꾸 갖다 넣어줄 수 있는 게 보통세야. 하지만 목적세는 교통, 에너지세, 그럼 교통, 에너지 세금에서만 우리가 거기다만 지원하는 거야. 그게 목적세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니까 이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국세, 직접세, 보통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세는 세금의 당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죠. 왜? 너 300만원 벌어? 너 500만원 벌어? 번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죠. 하지만 부가세는 뭡니까?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죠? 그렇죠? 담세자는 뭐 최종 소비자고 납세자는 뭡니까?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보통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국가의 재정에 사용되는 보통세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목적세하고 반대로 신고 납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조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세 냈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란 말씀은 안 돼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수도관광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라의 게 아니에요. 한국전력 거죠. 전기요금은요. 전기세라고 안 나와 있어요.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자로 끝나는 건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합쳐서 조세라고 하는데 전기세 냈어? 그러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상생활에 바뀌어야 되겠죠. 전기요금 냈어? 가스요금 냈어? 수도요금 냈어? 그 세 가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가스회사가 따는 거고 전기회사가 따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잘못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상속세와 같은 거는 달리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뭐라고 나왔죠? 정부에 신고하는 때 세금의 납세 의무자가 확정되는 신고 납부재소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신고 납부야. 말은 그럴싸하지만 다 강압적으로 다 뭐가 나오고 종합소득도 뭐 다 날라오죠. 그렇죠?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 방식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나왔어요. 유형별 포괄주의가 정말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나온 것처럼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아까 열거된 거 있었죠? 종합소득은 6가지 그렇죠? 또 분류과세 2가지가 또 있었죠?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이 분류과세예요. 종합소득 안에 있는 게 분리과세예요. 이따 뒤에 나옵니다. 분리와 분류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류는 종합소득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이 분류과세고 종합소득 안에 있는 6가지가 분리한 거야. 종합소득 6가지를 분리해서 나열한 거예요. 열거해 놓은 소득이라고 그랬죠.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나와요. 대하여 경제 변화에 따른 신종 소득과 소득을 법 개정에 없이 탄력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여러가지 신종 어음들도 신종 이자들이 많아요.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가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맞춰서 다 거기에 맞춰 세금을 다 띄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막 열거했지만 열거를 해놓지 않은 이외의 것도 다 걷어들이겠다. 이게 포괄주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세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요 빨간 표시를 넣고 미리 체크해 놓으세요. 소득세 조건은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현행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소득 원천선의. 그 다음에 현행소득법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 반복적 발생하는 것을 국한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번째, 현행소득법은 투자자산 처분이니까 유가증권 처분이니까 자산수중이 채무면제 등까지 비경상적인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 이걸 포함하지 않을까요? 이거 왜 포함하지 않을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매도할 처분이익이잖아.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소득세에 포함하죠? 그럼 내가 유가증권을 손해보면 손해본 만큼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돼. 그런 소득만 뺀 거야. 만약에 손실이 생기면 국가에서 부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서도 매출채권만이 인정이 되지 기타 채권이 인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바로 뒤에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산 처분이, 유가증권 처분이, 자산수중이, 채무면제 이 4가지만큼은 우리가 소득세에서 시험도 제일 잘 나와요. 소득세 포함되지 않는다. 이 4가지만큼은. 다섯 번째,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과 퇴소득, 양도소득과 같이 불규칙인 일시적인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우리가 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여러분들 매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종합소득 이외에 분류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요, 둘 중에 딱 봤을 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퇴직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경비 들어가죠. 법정 조동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양도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건 뭐야? 내가 그 돈을 받았을 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퇴직소득은 한 20년 동안 계속 근무했다가 퇴직소득 받았단 말이야. 퇴직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갔습니까? 퇴직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까 배웠던 거 있었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퇴직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치 않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돈을 벌 때 가만히 앉아있는 돈 들어온 거니까 그거만큼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게 필요경비 아니면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그 공제라는 말은 표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필요경비는 프로테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나온 것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적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큼은 여러분 분류과세야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구조로 종합하여 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예외에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과세 방식을 불완전 종합소득 종합과세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되겠지.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요. 산림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기타소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종합과세에 의하여 계산되는 방식이다.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요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론상에서도 엄청 잘 나와요. 이거. 자, 그래서 종합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단위로 일정 기간이 언제야?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일기 예정 때, 일기 확정 때 했어. 그럼 6개월만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내가 1년에 3번 월급 받던 12번을 받던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종합소득 하는 거야. 소득세 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해가십니까?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법인세는 1월 1일 법인이 있고 7월 1일 법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소득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야. 자, 그 다음에 현행소득법은 이러한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림 그대로 분류과세 대상이라고 나온 것은 종합소득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류과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사업소득 옆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게 또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소득에서는 절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이 분리과세는 좀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분류과세라 됐습니까? 분류과세란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그 종류에 구분하여 각각의 세원을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류과세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류과세는 종합소득 이외에 우리 소득세가 3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 이외에 2가지가 분류, 크게 나눈다 이거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류해서 따로 있는 것이고 분리,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분리과세란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까지 6가지 소득이 다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 증시로서 과세 절차가 종결되는 거. 어떤 예를 들을까? 한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로또 복권 맞았어. 제가 10억짜리를 맞았다. 예를 들어서 그 10억 받으면 어떤 은행에 가가지고 농협인가? 요즘에? 모르겠어. 농협인지 국민인지 모르겠어. 농협에서 가서 내가 10억을 내가 달라고 복권 줬어. 그 다음에 10억 줘?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잘 들으세요. 3억까지는 20%, 3억을 초기하면 30%의 세금을 띱니다. 얼마? 30%, 3억이야. 3억을 기준해서 3억까지는 20%, 3억하고 10억만 붙었더라? 그러면 3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10억이면 얼마 받아요? 7억만 받죠? 아닙니다. 여기에 또 0.3% 지방세가 또 붙어요. 그럼 저는 6억 7천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지금은 제가 소득세만 하기 때문에 20%, 30%라고 했지만 소득세, 지방세 22%, 33%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가. 근데 내가 여기서는 지방세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소득세이기 때문에 20%, 3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로 14%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소득 무조건 14%예요. 배당소득도. 그런데 14%인데 비영업대금은 25%, 9%인데 보통 것은 다 14%야. 근데 이자소득도 14%에다가 지방세까지 합하면 몇 프로야? 15.4%가 되는 거야. 무조건.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분리과세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돈을 탈 때 먼저 세금을 내버리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 거기 나온 거죠. 원천 과세 절차가 종결되는 거야. 12월 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 10억 받을 때 나도 10억을 주질 않아. 6억 7천만 주는 거야. 세금을 떼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선납세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떼고 받는 건 선납세금, 내가 떼고 지급하는 건 다 예수금이야. 실무에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떼고 지급하는 입장이면 그 계산은 다 예수금이고, 내가 떼고 내가 받는 입장이야. 세금을 떼고 받는 입장. 그러면 다 선납세금이야.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 발생, 이자 비용은 예수금이야. 이자 수익이 발생할 때 떼는 세금. 법인세, 중간연합회 이 두 가지만 선납세금. 나머지는 다 예수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 돈을 받았을 때 세금을 하얘 떼고 받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일용직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용직 급여들도 매일 떼잖아요. 그렇죠? 매일 세금을 떼니까 일용직도 한도 없이, 일용직은 한도 없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던 2천만 원을 벌던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 이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 버려요. 분리과세 선택하면. 이해갔습니까? 근데 그 분리과세가 한도가 있는 거야. 그걸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복권 당첨 같은 거, 제가 또 뭐라고 그랬죠? 일용직 근로자. 이해갔습니까? 이건 한도 없어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리과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것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파란 것이. 무조건 분리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 이해갔습니까? 자,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이자소득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쭉 6가지 소득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셔서 종합과세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서 과세 원칙을 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원천 증세를 과세를 종결하는 얘기 때문에 주의해서 분리과세 과세를 종결되는 특정 소득은 기준금액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 이하의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300만 원, 기타 소득이야 소득 금액이야 제일 중요하고 자꾸 헷갈려. 기타 소득이에요 소득 금액이 물어보지 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근데 복권 당첨, 승마 투표권, 슬로모션 등도 받은 당첨금도 다 분리가 선택하는 거야. 꼭 복권만 로또만 복권이 아니잖아. 그렇죠? 빠칭코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 세금을 떼고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불법은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쳐서 무조건 퇴소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아까 얘기했죠? 일용직 급여. 그렇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한도 없음. 여기다가 적으세요. 한도 없음. 일용직 급여 한도 없음. 복권 당첨도 한도 없음. 됐습니까? 요것도 한도 없음. 됐어요? 무조건 분리과세야. 그 다음에 요거 연간 2천만 원 이하 이자 배당소득 합쳐서 금융소득이에요. 합쳐서 요거 제일 중요해. 합쳐서 연간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이야. 됐습니까?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야. 그걸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2천만 원까지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분리과세야.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는 요건 뭡니까? 선택적은 뭐냐면 종합과세에 포함시켜도 되고 안 돼도 된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선택적인 분리과세가 무조건 다 분리가 선택합니다. 시험 볼 때는요. 알겠습니까? 이건 실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택적은 누가 선택을 해?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소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지. 이해하셨습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의 필요용비를 빼줘서 300만 원 이하로 납세하는 경우. 알겠습니까? 요 기타 소득은 얼마? 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우리 연금 소득은요.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공적연금은
여러분들 나라에 그 여기 뭐야 반반씩 내는 거죠. 9%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적연금 내가 무슨 다른 뭐 ING 교보생명에다 넣거나 이런 거 있잖아. 사적연금 그건 연 1200만 원까지만 분리가세요. 그게 넘어가면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거야 무조건. 이해가십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요 절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 절차가 여러분들 제가 요거 보세요. 요거를 제가 아까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해드린 건데 요걸 한 거야. 제가 요걸 좀 바꿔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 종합소득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알겠습니까?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얼마까지요?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요. 됐죠? 금융소득은 2천만 원 분리과세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요 분리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거야 분리과세는. 이해갔습니까?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우리 뭡니까? 근로소득은 일용직급여는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해갔습니까?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야. 그런데 여기서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요거 분리과세 근로소득을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연금은 사적연금 얼마? 1200만 원까지. 알겠습니까? 요것은 우리가 분리과세 제외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제외라고 안 써도 되지 뭐 이거. 그죠? 글자만 더 많아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타 소득은요? 기타 소득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가 하고 그다음에 복권 당첨금 알겠습니까? 당첨과 또 복권 당첨 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죠? 뭐 복권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술로 모시고 뭐고 다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경마장에서 뭐 승마하면서 돈 따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럼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사업소득만큼은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겠고 제가 요거는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세 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세 단위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적 단위를 말하는데 크게 개인 단위주의와 소비 단위주의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 과세 단위를 채택하고 있다. 자, 개인 단위 과세란 개인 단위를 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부나 가족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뭡니까? 할머니서부터 했다가 식당을 했다는 등 뭐라면서 가족끼리 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서 과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고납세주의. 우리나라는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무자가 과세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된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했어. 환급을 언제 받아? 30일 이내에 받는 거야. 그래서 6월 말일 전에 다 받아요. 이해갔습니까? 자, 인적공제와 누진과세. 자,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르다. 자, 그래서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세에 의한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하여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진세율이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이것을 내가 불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자, 원래 여기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해주는 거야. 원래가. 자, 그래서 만약에 총 급여가 나왔죠? 그럼 이게 근로소득공제가 아까 이 표가 이게 나온 거야. 이 표가.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우리가 연봉이 우리가 3천만이라고 보자. 3천만이라고 보자. 자, 3천만 원이면 어디 초과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1500 초과. 그죠? 그럼 3천만 원이니까 1500만 원까지는 750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초과한 금액이 3천에 초과한 금액이 얼마야? 1500이죠. 1500 곱하기 얼마? 15% 해봐. 그럼 얼마예요? 계산하셔야 돼요. 1500만 원 곱하기 15%. 그럼 얼마예요? 225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얼마? 750을 더하면 필요경비가 975만 원이야. 됐어요? 그럼 3천만 원에다가 975만 원 빼줘봐봐요. 3천만 원에다가 975만 원. 그러면 2025만 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잠깐 내가 일부러 잠깐 여기 보세요. 급여 자리에다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의미를 쉽게 그냥 뭐야? 사람이 없대. 맞지?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내가 자랑 하나 했어요. 자, 근로소득에서 여러분들 1월달 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3천만 원을 칠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그냥. 자, 이렇게 3천만 원 쳤어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제가 전사원 불러오겠습니다. 자, 3천만 원.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죠? 이게 자동 형성이 돼.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죠? 왜 2025만 원 나오는지 알겠죠? 그렇죠?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실무할 때 해드리는 거야. 이거는 제가 AT 갖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 K랩에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근로소득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면 이 과표가 또 나와요. 요것이 누진세율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단계는 나눠지는 거야. 이게 누진세율이야. 그래서 우리 1200만 원가 6%, 15%, 24%, 35%, 38%, 40%, 42%. 이건 6%부터 42%를 외워야 돼. 6%부터 42%, 7단계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5억 초과가 생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5억 초과가.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한 번 더 여기에서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와 3,300만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 이렇게 A, B, C로 나눠져요. 이해가십니까? A, B, C 나눠줘서 나중에 또 세금을 여기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3번을 우리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첫 번째가 다시 한번 여기 여기 아니고 요거 이게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진세율로 7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우리가 소득공제 계산법을 이렇게 A, B, C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는 바로 옆에 적을까요? 이건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분기하는 거고,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를 따로 설정하고, 이해갔습니까? 그 이에 분리과세가 선택되지 못하는 것은 다 종합과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겠죠. 이해갔습니까? 예납적 원천징수는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종합과세에 포함을 시켜서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보시게 되면 종합과세, 종합소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해주는데 이 테니스동은 필요금비가 없잖아. 그죠? 그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보는데 종합과세를 보시기에 종합소득을 보면 요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이 있어. 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잖아. 그 나는 3천만 원 났어. 2,500이라고 보자. 500만 원 때문에 분리과세 선택 못하잖아. 그렇죠?
그럼 2,500을 종합과세 포함시키잖아요. 그 2천만 원만큼 기납부세액에서 2천만 원만큼 분리과세를 또 빼주는 거야. 그래야 공평하잖아. 그렇죠? 무슨지 알겠습니까? 이 기납부세액이 그 분리과세 같은 것들을 다시 왜 2,200이었어. 그럼 200만 원 때문에 억울하게 종합과세 들어갔잖아. 그 종합과세 다 계산하고 맨 끝에 기납부세액에서 2천만 원만큼 분리과세만큼 선택한 만큼 똑같이 해당사항을 법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기납부세액이 분리과세를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외의 것도 또 들어가지만.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확정정산해서 연말정산을 거치는 원천수를 말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자는 종합소득세에 납부할 세금을 원천시된 세금을 미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는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지급하는 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납부함으로써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지급받는 자의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도를 말하면 분리과소득이라고 한다.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 없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잉여 5월에 동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리과세는요. 자, 근데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이자, 배당, 원천징수 쭉 나온 거 6가지 소득이요. 이런 것들 다 해서 뭡니까? 봉사료까지 해서 정하는 우리가 뭡니까? 봉사료가 5%예요. 알겠습니까? 5%. 그래서 세무 1급에 나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일정한 소득금액을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3월달 월급은 4월 10일까지, 5월달 월급은 6월 10일까지 우리가 원천세를 납부하죠. 그렇죠? 자, 이자소득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자소득은 14%, 비용업 등 2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배당소득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가 있고, 보증자는 5%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여근로자는 그 간이세액표 아까 나온 거 있었죠? 표 나온 거. 우리 아까 계산한 거 있었죠? 3천만 원에서 빼준 거. 그게 간이세액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의료직은요, 우리가 총급여가 20만 원이야. 일일당 20만 원이야. 그럼 15만 원 무조건 빼줘. 이게 필요경비야. 거기에 2.7%. 알겠습니까? 그거 계산하면 1,350원 나와. 거기다가 130원이 1,350원에 10%가 135원 아니야. 사실 소득세는 12만 절사야. 1,485원이 아니고 1,480원이 되는 거야. 무조건 버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60%에서 나머지 20%를 한 것이 우리가 소득세가 들어가는 거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여기서 원상복귀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보시게 된 건 뭐냐면, 여기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3번 문제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요, 500만 원까지,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줘요. 여기 볼게요. 근로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70%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350배 주니까 150만 원이 되잖아. 근로소득 금액이. 근로소득은 500만 원이고 70%니까 350배 주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잖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다른 소득이 있어. 그러면 근로소득은 100만 원까지 똑같이. 근데 6가지 소득에서 근로소득만 있어. 그러면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 그거 하나만. 옛날에 80%였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무 상관없었는데 70% 바뀌는 바람에 그게 자꾸 헷갈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요건 두 개 다 외워야 돼.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 근데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있어.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100만 원으로 변한다. 한도가. 이해가십니까? 그럼 무조건 합쳐야 되니까. 합쳐내서 종합소득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 하나만 있을 때만 근로소득 500만 원, 소득 금액은 150만 원까지. 알겠습니까? 요걸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이건 녹화 안 했네. 자, 다시 들어오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아까 근로소득 금액은 여러분들 얼마까지? 여기 다시 보여드린다면 근로소득 500만 원까지야. 알겠습니까? 요건 뭐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 많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앞에 여러분들 다른 데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차근차근히 제 유튜브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요거는 뭐 똑같이 해놨으니까 내가 지금 못했는데 깜빡하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떠든 거 다시 한 번만 더 여기 얘기해 준 거 여기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여기 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소득은 500만 원까지, 소득 금액은 350 빼주니까 70%니까 150만 원까지.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요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1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재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금 다 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 예를 들을게.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오냐면 난 근로소득은요.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나왔어. 근데 사업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500이 나왔어. 그럼 빼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0이죠? 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은 더하기 빼기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소득인데 마이너스 500만 원 생겼다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2월 결손금이라고 해요. 결손금이 생겼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빼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도 100만 원까지예요. 퇴직소득도 100만 원, 양도소 100만 원이야. 근데 다 소득 금액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만 있을 때는 150만 원까지. 알겠습니까? 그건 꼭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내가 아까 저 뒤에 끊겨가지고 뒤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9시 10분에는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기본사항과 여러분들 한번 오늘 부양가족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 시작할게요.